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한국 디지털 산업 성장의 필수 조건은 구체화된 무역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구체화된 규범만이 디지털 무역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역 장벽 철폐로 디지털 흐름은 고도화될 것이고 한국 자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데이터를 흡수하여 한국 기업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다수 국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디지털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결합된다면 공동의 목표 도달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본 협정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무역 규범 확립에 한국의 뜻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자유토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논거에 대한 반박 이전에 찬성 측에게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란 협정의 의도 면에서 연합과 다자 동맹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투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협정의 내용 면에서는 디지털 이동의 자유와 디지털 기업의 책임 면제 등 미국의 완전한 디지털 개방주의적 정책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의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찬성 측이 정의하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뭔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다자 협력을 맺어서 보다 선진적이고 구체화된 규범을 확립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화된 것만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 미국 주도의 협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발전될 것이며 저희는 그것을 섣불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 협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디지털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디지털 무역 장벽을 확실하게 허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저희는 무역 장벽을 확실히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이제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할 것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체계 구축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축 안에서 국내 보안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한다면 저희의 산업 성장과 더불어 그리고 무역 장벽을 확실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에서 디지털 무역 협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통상법과 또 국제정치적 문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는 문제로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 정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주의의 그런 형태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논거와 달리 미국 주도의 다자 무역 협정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만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 우리가 목전에 구체화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해온 USMCA라던가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저희는 그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파악한 미국의 어떤 디지털 무역 협정의 기조는 완전한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오늘 토론을 펼쳐 나가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 상대 측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조, 재고, 주문 판매, 고객사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게 데이터 정보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한 것을 사례로 들어서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에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개인 사례로서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런 규제를 범한 바는 있지만 저희는 이 협정이 다자주의이며 이 다자주의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에 꼭 참여해야만 많은 나라 간의 협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이나 정치적인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아태 지역에 있어서 많은 나라를 모으는 것에는 미국의 주도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국의 저희가 중국의 사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범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이 중국 견제 정책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미국이 이러한 정책에 참여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가 각국들이 가져야 할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이 염두에 두는 협정 대상국들은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제로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미국 주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가치를 가진 나라들이 뭉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미국 주도의 협정이 다자주의에 기반해 있는 그들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는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6개 메가 FTA들의 세부 규정을 비교했을 때 찬성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USMCA와 USJDTA 이 두 가지 메가 FTA가 미국 주도의 협정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협정들은 나머지 4가지의 협정들이 갖추고 있는 정당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예외 규정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통해 미국은 본인들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역시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어떤 통상 정책이라던가 국제 정치를 펼쳐왔는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우리나라가 진출해야 할 전략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이외에 중국과 신남방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미국만이 우리가 다자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은 완전한 다자주의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WTO에서도 어떤 전자상거래 협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RCEP이라던가 또는 데파, DEPA, 싱가포르와 그 3개국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팀은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반대 측에서는 대안으로 WTO, 데파, CPTPP 등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WTO에 대해서는 WTO는 디지털 규범 확립이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데파와 CPTPP는 구체적인 규범 정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디지털 협정들은 강력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하여 CPTPP나 데파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한다,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의 수준에서 그치는 논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에 관한 규범에서는 정보, 경험,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범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협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 첨언하겠습니다.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USMCA나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협정들은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집중을 해주셨으나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협정들이 왜 예외 규정을 축소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외 규정이 축소된 것은 그 정확한 틀 안에서 기업들이 서로 자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틀을 잡아둔 것입니다. RCEP으로 대안을 주셨는데 사실상 RCEP들이 의무 규정을 완벽히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 사이에서 여러 국가들의 혼란이 발생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자유화의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국 주도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미국 주도의 제시하신 다자무역주의가 효율성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효율성이 이런 기준을 판단하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강력하고 획일적인 규범 역시 유연하고 세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시장 속에서 유효한 것인지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 규정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자유화를 된다는 점에서 이제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주의들이 좋다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USMCA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수준에 있어서 높다고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데이터 무역에 관해서는 디지털 무역 챕터와 푸드 서비스 무역 챕터 두 가지를 이원적으로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규범 문제점은 이제 데이터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정책 재량 수준에 상이하게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사국 그리고 이 USMCA를 만들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친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나라들의 입장에 따라 적용 규범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지적해주신 대파의 한계에 대한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대파는 현재 독특한 무역협정의 형식인 모듈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이전 자유, 로컬 서버 금지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쟁점이 하나의 패키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듈화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 사정과 준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국가들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의 협의를 이끌 수 있는 RCEP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며 물론 네, 이상입니다. 반대측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협정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갈 것이다라고 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물론 미국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EU나 중국과 같이 국내에서 절대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이 넓은 활동 반경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활동 반경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바로 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들, 현재 디지털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무역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본 결과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나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요건에 관한 제대로 된 규범이 없다라는 것이 그 큰 이유였는데요. 저희는 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 참여가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산업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파에 대해서 재반박을 짧게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대파는 모듈 형태로서 자의적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자의적 선택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과연 자유화에 기인을 할 것인가라고 저희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우리가 국내 디지털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물론 저희도 국내 디지털 산업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지점이고 저희 역시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하지 말자, 디지털 무역 장벽을 낮추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이 미국 주도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자주의 국제 무역 질서에 혼란을 끼치는 어떤 급진적인 자유화와 신식민주를 야기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집중해야 할 지역들인 중국과 신남방 국가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며 미국 주도로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상대팀께서는 WTO가 비효율적인 지금 구조로 전자상거래 혹은 디지털 무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이 세계 무역 질서에서 다자 무역 체제라는 것은 WT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옹호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한국 정부도 WTO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11월에 진행되게 될 전자상거래 협상 컨퍼런스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상대팀께서 막연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논거만으로는 이 WTO라던가 기타 다른 다자 무역 체제를 부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다자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이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WTO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WTO에 한국의 입장 반영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접근법을 미국과의 선제적인 동맹을 통해서 그러한 협정에서 한국의 이득을 먼저 반영을 하고 그러한 미국과의 협정에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WTO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측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협정에 미국 자국의 이득을 과도하게 적용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다자 통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협약을 민다면 다수 국가의 동참을 독려할 것인데요. 미국의 이득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수 국가의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미국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통상 정책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듣고 미국의 의견만을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측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통상주의를 표방하며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한국이 미국과의 선제적인 동맹을 통해 WTO의 다자주의에 동참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WTO와 분쟁 조정 시스템에 있어서 중국과의 큰 갈등을 겪고 있고 이에 전혀 중국을 견제할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 WTO의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과연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과연 그게 국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이 가져오신 대파나 그리고 WTO의 대안들 같은 것에는 오히려 저희는 허망된 꿈을 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WTO는 분쟁 기능 해결 상실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리고 WTO에서 애초에 이런 논의가 결론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완전한 다자적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중심축이 되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므로써 그리고 미국 무역 자유화에도 기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그 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존의 미국 주도의 협정과 달리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정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이익과 합치되며 이것은 국내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임을 강하게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견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다자 간의 협정으로서 중국이 그러한 선제적인 방안은 네, 이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토론 함께 해주신 반대측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토론 흐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 미국 주도의 규체화된 규범과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다수의 나라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디지털 산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측께서는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뭐 기존의 메가 FTA라는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셨지만 저희는 자유토론에서 계속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 대안은 저희가 제시하는 미국 주도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며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 저희 측의 대안보다는 조금 해결 가능성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산업에 친화적이고 적절한 규범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이지만 반대측에서 주장해 주셨던 뭐 공정한 경쟁주의를 침해한다거나 신남방 정책에 반해서 혹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기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이 국내 디지털 산업이라는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을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레마적 선택만을 강요받았던 우리나라의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